김희정의 봄봄 고고싱! 좋아요, 알림,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공유해 주시면 더욱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환 유성의 정치 이야기 김희정의 봄봄 5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도 안 터졌어요. 이제 역시 시청자들이 무서워. 네. 이번 오늘 주제는 이제 선거가 이제 불과 4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또 사전 투표가 오늘까지 어제 오늘 다 진행이 되고 있고 상당히 높은 투표율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내가 줄 서서 했다니까요. 저도 줄 섰습니다. 어르신들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도 예상외로 많이 오셔서 투표하는 모습을 보고 관심이 걱정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높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래요. 자, 김희정의 봄봄에 대한 시청자분들의 평이 또 우리도 확 바뀌게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저희가 요새 슬슬 저희 코너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피부로 느끼고요. 그다음에 모니터를 상당히 많이 해주시고 좋은 댓글들 많이 달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저에 대한 지적이 아주 많았습니다. 아, 그래? 말 좀 빨리 하라고. 답답하다고. 사람은 목소리도 좋고 잘생기고 상당히 괜찮은데 왜 이렇게 말을 느리게 해서 답답하게 하냐. 옆에서 같이 얘기 나누는 나는 뭐 전혀 답답한 게 없는데 보시는 분들께서는 그러시니까 뭐 시청자들이 왕이니까 일단 거기에 맞춰서 빨리 해보려고 하지만 그게 잘 안 되네요. 이게 평생 제가 이렇게 습관이 돼 와서 생각은 막 앞서가는데 이걸 어떻게 정확하게 언어로 표현해야 되냐, 전달해야 되냐 이게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잘 맞춰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 선거 판세 이제 선거 막바지인데요. 선거 판세는 뭐 여러 군데에서 다 평론도 하고 평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무튼 약간 지금 거대 양당이 이제 반분하는 지금 구도가 이제 굳어졌는데 민주당에서는 이제 과반은 자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벌써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해찬 대표가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 안 했나요? 한 130석 안팎으로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신 건가요? 그게 이제 너무 자신만만하게 얘기하시면 또 그게 또 역풍이 불어서 그래서 그런가? 그래도 조심스러워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선거 전략이기도 한 것 같아요. 보통 선거 전략에 보면 이제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이제 밴드웨건 효과, 그다음에 반대에선 언더독 효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밴드웨건은 야 우리가 대세니까 우리가 다 이겼으니까 우리 편으로 다 붙어 하고 부동층한테 적극적으로 이제 주장하는 거고 언더독은 이제 읍소 전략이죠. 그렇죠. 야 우리가 너무 지금 힘드니까 우리 제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황교안 대표가 지금 넙죽 엎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정당 지지도도 상대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상당히 좀 앞서 나간 게 사실이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도 최근에는 뭐 10%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좀 앞서 나갔고 거의 20% 가까이 차이 나는 경우가 그렇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에 대한 대처도 굉장히 잘했다. 뭐 엊그제 빌 게이츠까지 그냥 전화를 해서 그래서 코로나도 상당히 대처 잘했다는 평가 국민들의 평가가 좀 있는 것 같고 뭐 등등 해서 크게 보면 약간 민주당이 좀 우세인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은 드는데 선거는 또 뚜껑을 열어봐야 하니까 결론은 이제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그 60% 가까이 59%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중간 보통 이제 대통령 임기 중에 한 3년째 돼서 이제 선거를 하면 대개 중간 평가라고 해서 그렇죠. 그 평가를 받는데 이미 지지율이 60%예요. 평가하겠다고 대드는 통합당보다 뭐 너무 많은 차이로 다 앞지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그런 거에 비하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보다 훨씬 밑에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으로 큰 틀에서 보면 약간 정도가 아니라 제 생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이 앞서고 있다. 근데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당 집행부 이쪽에서는
이제 조심스럽게 괜히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야인들이 할 때는 이제 그게 뭐 건방져 보이질 않는데 네. 뭐 이제 집권당 대표가 뭐 150석 넘게 간댄다 막 이러면 이제 또 그게 또 역풍이 불 수 있어서 그렇죠. 약간 조심스럽게 하시는 것 같고 네. 실질적으로는 나타났어요. 이미 이제 그 여론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게 쭉 읽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네, 네. 거기에서 뭐 또 제가 그 차기 대권 후보라고 하는 이낙연 후보님하고 그 황 대표 황교안 후보님하고 예. 그 토론하는 TV 토론을 거. 자세히 다 지켜봤거든요. 네. 우선 제 느낌으로 그 지지도도 그렇지만 예. TV 토론의 경험이 우선 황교안 대표가 없어요. 아직도 우한 코로나라고 하거든요. 우한 코로나. 나는 이런 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퇴보라고 그러거든요. 네. 예. 앞으로 나갈 생각을 않고 계속 그 뒤로만 가려고 하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볼 때도 그렇고 하여간 지금 여론 분석도 우리가 해봤잖아요. 예. 조금 이제 바로 얘기할 텐데 예. 이 얘기를 좀 들어가봐도 그러는데 그 큰 흐름에서 민주당이 상당히 많이 앞서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이런 걸 저희들이 이제 좀 감안을 해 가면서 네. 저희 관심 지역인 네. 경기 남부 지역의 선거 흐름과 판세는 어떻게 되는지 네. 그 우리 김경훈 기자께서 네.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는데 네. 그거를 좀 보시고 그리고 또 저희 얘기를 좀 예. 이어나가도록 하죠. 김경훈 기자님. 네, 4.15 총선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상태에서 사전 투표가 끝났지 않습니까? 저마다 앞선과 막판 지지를 호소하고 있지만 반응은 냉담합니다. 저희 다음방송이 중점적으로 현장 취재한 곳이 경기 남부 지역인데요. 경기 남부 10개 시에서 42곳의 선거구가 있습니다. 한국갤럽과 리얼미터 등 조사 기관이 4월 7일 이전에 진행한 자료를 토대로 도표를 마련해 봤습니다. 조사 방법과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42개 선거구 중 13곳이 여론조사 결과를 알 수 없어서 이 점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29곳만 조사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우선 오차 범위 내에서 박빙 지역은 도표에 보시는 것처럼 42개 선거구 중 평택 가불 지역과 용인 갑병정 지역구 그리고 안성시와 여주 양평 지역구 등 7곳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당별로 우세한 지역은 더불어민주당이 29곳 중 23곳입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이 29곳 중 6곳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접전이 예상되는 지역 후보별 도표인데요. 예, 도표에 보시는 것처럼 평택 갑지역 더불어민주당 홍기현 후보가 41.3%, 미래통합당 공자강 후보가 42.2%로 나타났습니다. 평택 을지역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후보가 43.4%, 미래통합당 유이동 후보가 40.4%입니다. 용인의 갑지역 더불어민주당 오세영 후보가 43.8%, 미래통합당 정찬민 후보가 44.3%입니다. 용인 병지역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후보가 43.3%, 미래통합당 이상일 후보가 43.4%로 나타났습니다. 용인 정지역은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후보가 43.3%, 미래통합당 김범수 후보가 43.4%로 나타났습니다. 네, 다음은 안성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후보가 43.5%, 미래통합당 김학영 후보가 43.8%입니다. 여주 양평 지역은 더불어민주당 최재관 후보가 43.6%, 미래통합당 김성교 후보가 43.6%로 오차 범위 내 접전 중입니다. 끝으로 안성시장 보궐선거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김보라 후보가 38.6%, 미래통합당 이영천 후보가 40.8%로 나타났습니다. 보다 정확한 결과는 투표함을 열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OBC 뉴스 김경훈입니다. 예, 경기 남부 지역의 전체 흐름과 판세도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민주당이 상당히 우세하면서도 경합인 지역 또 아주 특색은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민주당 지지율,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민주당이 상당히 강세로 좀 가고 있는 게 아니냐. 그것뿐만 아니라 민주당 대통령 지지율이나 정당 지지율뿐만 아니라 경기도에는 또 이재명 지사님이 계셔요. 이 지사님이 또 요새 아주 상당히 열일하고 계시잖아요. 신천지 네. 그때부터. 예, 그다음에 기본 국민 10만 원씩
빨리 주자. 네, 기본소득 예, 빨리 주자. 빨리 주자. 최근엔 또 배달앱까지. 예, 배달앱까지 상당히 그래서 유명한 정치 평론가들 중에 네. 출마도 안 했는데 네.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이재명 지사를 꼽더라고요. 네, 예. 정말 그 경기도는 더군다나 지사님이 관할하는 지역이잖아요, 다. 그렇죠. 그래서 그 효과가 금방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것과 이제 요즘에 우리 이재명 지사의 그 상당한 효과, 네. 자치단체장의 그 효과 플러스 또 요새 마지막 선거 마지막에는 항상 입조심해야 되는데 설화 막말 파동이 있어서 부천의 차명진 후보가 그 세월호 텐트 막말 논란 때문에 또 그 다음에 또 그걸 대처하는 이 통합당의 그 대처 뭐라 그럴까요? 그 징계랍시고 한다고 하고 제명한다고 막 떠들었는데 네. 실제로는 탈당 권유. 그 후보 자기들이 공천 줘놓고서 탈당해 주세요. 권유합니다. 아니 그 정치인들이 누가 그런 말 듣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들이 반영이 많이 돼서 실제로 통합당 후보가 누가 보더라도 앞서 나가고 뭐 당연히 당선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상당히 여러 지역들이 그렇지. 지금 그 경합 지역 경합으로 들어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게 이제 현재 선거 판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쭉 우리 그 김경훈 기자님 리포트를 들었으니까 저희들이 관심 가는 몇 지역 뭐 좀 짚어보도록 하죠. 우선 OBC 더원 방송이 위치하고 있는 그 인터넷이라 여러 전국적으로 다 국제적으로 놀긴 하지만 그래도 방송국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서 이게 평택 가벌 지역을 유 대표님이 좀 해주시고 우리가 토론을 주최했던 여주 양평이나 안성 이 지역을 제가 좀 하고 그다음에 가까운 여기 오산 지역 화성 이런 데까지 그 유 대표님이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꼽사리 껴서 거두는 것으로 이렇게 그러시죠. 하겠습니다. 그 평택 가벌 지역 다 초박빙 지역으로 지금 들어왔죠. 이건 누가 이기더라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지역이 지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예상하기로는 여기가 양쪽 다 그 20대에서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현역 의원들이 있었던 지역이고 전통적으로도 약간 이 그 충청 강원 지역 그 수도권에서 좀 멀어질수록 보수적인 표 성향들이 강한 지역인데 현재 저희들이 그 여론조사 분석한 기사를 저희들이 쭉 보니까 평택 갑은 네 번의 여론조사를 여러 군데에서 했더라고요. 그걸 3월 17일부터 그 다음에 4월 4일까지 한 조사 4번에 걸쳐서 한 조사를 보니까 홍기훈 후보하고 공재광 후보 홍기훈 후보가 처음엔 41.8% 공재광 후보가 39% 약 2.8% 정도로 홍기훈 후보가 좀 앞섰어요. 그런데 최근 두 번, 세 번, 네 번째 마지막 4월 4일자 4월 4일에서 5일자 어디죠? 리서치뷰 조사에 의하면은 지금 42.2%와 41.3%로 공재광 후보가 약간 앞선 걸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기호일보하고 그 경기일보에서 조사한 것은 또 공재광 후보가 약간 또 앞서는. 뭐 하여간 그 이 0점 현재 그 리서치뷰의 조사에 의해도 1% 이내 그 격차이기 때문에 이건 신뢰도 구간을 보통 3.5%에서 7% 이내로 보기 있기 때문에 0.9%는 거의 의미 없는 리드다. 완전히 이제 혼전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평택을 같은 경우에도 그 처음에 3월 13일 조사했을 땐 거의 36.6%, 36.3%. 김현정 후보와 유이동 후보가 김현정 후보가 약간 0.3% 졌었는데 그런데 최근에 여기가 어디죠? 조원 CNI. 조원 CNI에서 조사한 거에 의하면은 4월 4일에서 5일간 조사한 거에 의하면 김현정 후보가 43.4%, 유이동 후보가 40.4%. 이게 3%인데 이것도 그 여론조사 그 분석의 기법에 의하면은 거의 그냥 혼전인 상황으로 좀 보여집니다. 이런 게 이제 평택의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그래도 갑은 4번이나 했고요. 네. 이제 을은 3번밖에 안 했는데 네. 이게 이제 횟수가 좀 더 많아졌으면 네. 흐름을 분석하기가 좀 유리하고 좋은데 추세상으로. 네. 우리가 아무리 전문가라 하더라도 이거 뭐 표본 숫자가 너무 작으니까 네, 큰 그렇습니다. 추세를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그렇습니다. 그래도 네. 홍기원, 공재광 이 두 후보를 분석한 걸 보면 처음부터 세 번째까지가 차이가 2.8%로 이제 공재광 후보가 앞서 있었어요. 네네. 예. 2.8% 그 차이를 보면 그 네. 이제 유 대표님 얘기하신 대로 그 2.8%라는 거나 뭐 3%나 이런 게 사실은 의미 없긴 한데 예. 다 이제 그 경합이라고 보는 거죠. 네. 그렇긴 한데 그게 2.8로 가다가 0.9로 좁혀진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깜깜이 기간이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부터가 아니라 며칠 전부터 예. 깜깜이 기간이라 이제 이게 좁혀지는 것까지만 확인되고 이제 없어졌는데 그렇죠. 이게 아까 이제 총평을 할 때 나타났던 것처럼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 그다음에 이재명 도지사 그 효과 이런 것들을 쭉 놓고 볼 때 예. 이거는 훨씬 더 좁혀졌거나 역전될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평택 같은 경우에는 공재광 그 시장 전 시장이었었기 때문에 네. 인지도나 그렇죠.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좀 앞서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을 같은 경우에도 유이동 후보가 벌써 그렇죠. 이제 재선 의원이기 때문에 예. 김현정 후보에 비해서는 훨씬 앞설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지표나 이런 걸로 봤을 땐 완전히 이제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초박빙 지역으로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거기도 같습니다. 숫자를 딱 보면 의미가 없다고는 하지만 두 번째가 굉장히 컸어요 격차가. 네. 그 세 번을 했는데 첫 번째는 0.3이니까 이건 정말 그래도 유이동 후보가 앞섰긴 했었죠. 0.3 앞섰고 그 다음에는 굉장히 많이 앞섰어요. 6.9% 정도 앞섰습니다. 네, 많이 벌어졌었죠. 굉장히 많이 벌어졌었는데 최근 4월 4일 5일 조원 CNI라는 데서 한 거 보면 오히려 이제 김현정 후보가 이거 뭐 낙하산이네 뭐 막 그 무슨 뭐 팽목항이니 뭐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돌았었지만 지역을 너무 모른다고 했었지만 3%나 오히려 앞선 거예요 이미 깜깜이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뭐 저희 생각엔 이건 뭐 저 추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저 조사기관들이 다 틀리니까 다 다르기도 그리고 하고. 표본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500샘플에서 700샘플 정도이기 때문에 이걸 추세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정당 투표 성향이 굉장히 좀 강한 이번 선거의 특성을 봤을 때 아무튼 이런 것들은 이변이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저 다음으로는 우리 저 여주 양평 여주 지역 양평 한번 좀 저 분석을 해보실까요? 여기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흐름이 이제 김선교라고 하는 양평시장을 3선씩이나 하신 분이 미래통합당으로 나오셨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신인이죠. 농민운동 하시다가 청와대 이제 비서관으로 가셨던 최재관 후보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처음에 투표 여론조사 했을 때는 당연히 차이가 확 났죠. 3선 시장과 완전 신이니까 8.8% 차이가 나더라고요. 많이 났네요. 많이 났어요. 처음에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저 최재관 후보는 37.9였는데 김선규 후보가 46.7이니까 굉장히 큰 차이가 났었어요. 근데 두 번째 여론조사에서는 42.4 대 41.4, 딱 1%로 딱 좁혀진 거죠. 네. 근데 4월 2일 날 최종적으로 지금 이제 깜깜이 들어가기 직전에 발표된 거 보면 붙었어요. 43.6으로 둘 다. 제로입니다. 완전 제로. 완전 제로. 완전 그냥 정말. 여긴 정말 이게 어떻게 소수점까지 그 소점까지 같아버려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그 김성교 후보가 양평 군수를 3선이나 한 양반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는 정병국 의원이라는 또 미래통합당에선 상당히 뛰어난 저 지도자가 있었던 지역구였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그리고 또 거기는 또 이 그 충북하고 강원 이쪽에 경계에 있는 수도권에서는 좀 멀어져 있어서 그렇죠. 보수적인 표심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는 데인데 지금 여론조사 보면은 완전히 43.6% 서로 그냥 붙어버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정말 뚜껑 열고 개표 끝나야 알 수 있는 여기는. 그다음에 이제 이 안성 지역으로 들어가면 안성에는 어떻습니까? 이제 이규민 후보와 김학용 후보가 둘이 붙는데 이규민 후보가 정말 이제 신진이잖아요. 그리고 김학용 후보는 이미 3선이고 국회 상임위원장까지 하고요.
소위 통합당에 상당히 왈왈이에 속하는 의원이죠. 네. 원내대표 물론 경선에서 탈락하긴 했지만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하고 경선에 붙었던 꽤 원로급 의원이에요. 굉장히 관록 있는 그런 중진 의원인데 최근에 딱 한 번만 나왔는데 43.5 대 43.8. 야, 0.3. 이거는 뭐 여지양평만보다는 좀 벌어졌지만. 야, 이거는 뭐 거의 그것도 붙었다고 볼 수 있죠. 누가 보더라도 김학용 의원의 사선이 그냥 유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지역이었었죠. 그렇게 봤었는데 지금 이렇게 나오는 바람에 여기도 지금 모릅니다. 김학용 의원도 이제 그래서 몸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안성이 아주 재밌어요. 선거 끝나고도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두 후보들이 서로 고발을 했어요. 그래요?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이게 치열할 때 보통 일어나는 현상. 원사이드 하면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렇지 않아죠. 이렇게 다 이렇게 여유 있게 가죠 이게. 하여간 끝까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안성은 어떻게 우리 형님 거기 동네시기도 하신데 어떻게 예상이 되시나요? 저는 이제 김학용 후보가 이번에 좀 불리하지 않나 이렇게 그래요? 개인적 해석인데요. 제가 여기 이름이 용한이고 여기 점이 하나 있어서 용한 점쟁이 소리를 듣긴 하는데 또 아재 개그 그냥 막 던지시네. 그런데 김용한 점쟁이 그렇죠. 왈. 그냥 점쟁이가 아니라 용한 점쟁이입니다. 그런데 이제 0.3인데 이게 이제 깜깜이 기간에 들어갔고 그다음에 아까 처음부터 계속 판세를 얘기할 때 하는 것처럼 대통령 지지도와 그다음에 정당 지지율 그리고 이재명 효과 이규민 후보가 이재명 라인이에요. 그렇군요. 월드컵 경기장 사무총장 그랬군요. 경기도 월드컵. 도지사 캠프에서 선거운동 하시고 그랬던 분이라 지금 제가 토론회를 이제 주최하는 걸 쭉 지켜봤는데 이 토론회에서도 그냥 서로 고발한 거 가지고 이제 공방을 치열하게 할 정도로 지금은 그런데 남은 기간 동안 나흘 동안 저는 미리 그냥 이게 이제 틀릴 수도 있긴 합니다만 이거 한 번밖에 안 나와 있어서 뭐 예측이고 이거 추세를 읽기도 힘들고 그렇지만 저는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정말요? 이야. 진짜 이런 거 막 이렇게 일단 질러보는 겁니다. 정말이에요? 후보님도 질르세요. 뭐 어디 하나. 이거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조심스럽게 하는 거죠. 그렇지만 조심스럽지만 이렇게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안성에는 또 재선거가 하나 있어요. 시장 선거를 하죠. 시장 선거를 재선거로 하는데 여기 시장 선거에서 김보라 후보가 38.6, 이영찬 김보라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이고요. 미래통합당의 이영찬 후보가 40.8이에요. 그러니까 한 4몇 프로죠? 2% 정도 2% 정도군요. 정도 나는데 2.2%네. 2.2%. 이것도 이제 경합이죠. 이거 오차 범위 안에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이제 우리 OBC 던 방송이 후보 초청 토론회를 할 때 그랬죠. 김보라 후보는 응했는데 이영찬 후보는 불참통 보고서를 보내고 이제 안 온 거예요. 개인적 감정까지 보태면 안 되죠 이런 거는. 근데 여기도 이제 이게 이제 김학용 후보의 효과죠. 사실 이영찬 후보가 뭐 시의원을 하긴 했지만 김보라 후보는 또 도의원을 지낸 분이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예측 불허입니다. 여기는 그냥 마음껏 질러보지는 않겠고요. 여기도 전체 바람을 탈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까지만 그냥. 큰 지금 흐름이 그렇게 형성이 되고 있으니까 그 흐름 속에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지만 하여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경기 남부 저는 지역 이렇게 그냥 질르면서 망가지는데 유 대표님은 그냥 고고한 척 하시고 그냥. 저도 한 군데 질러볼까요? 질르고 싶은데 질러보세요. 저는 좀 소심하게 결과가 예상되는데 한번 질러보겠습니다. 예상되는데. 오산 같은 경우인데요. 오산이 경기 남부 지역에서도 상당히 중심부에도 또 있고 그 수도권 내리 4선을 하신 우리 안민석 의원이 있는데 여기는 이상하게 여론조사를 한 군데에서도 안 했어요. 지역 언론사에서도 안 하고 그래서
예상을 할 수가 없지만 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안민석 의원이 요즘 보니까 경기남부 다른 지역 그 선거 운동 도와주러 많이 그 열심히 뛰고 계세요. 네. 그래서 제가 왜 본인 지역구는 안 지키시고 다른 지역 그 응원을 많이 하시나 이게 제 생각은 물론 본인 지역구도 최선을 다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아마 그거는 수도권 내리 4선이 이제 그 수도권 내리 5선이 될 거라는 어느 정도 이제 자신감의 표현이 아닐까. 네, 저 하나 질러봤습니다. 아, 이제 선거 끝나고 나서 네. 혼날 사람들한테 혼나기도 하고 네. 뭐 그렇게 합시다. 네. 뭐 내기는 걸지 않는 거로 뭐 누가 맞추고 누가 틀리고 뭐 이런 거. 우리는 안 걸어도 분명히 우리 시청자분께서 네, 네. 뭐 걸어야 된다 걸어야 이렇게 된다고. 막 얘기하실 것 같은데요. 예, 그 뭐 하여간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그 김유정의 본범에서 틀리는 경우도 있고 맞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이렇게 이게 쌓여가다 보면 또 이것도 추세가 또 만들어지겠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경기남부 지역에 대한 선거 판세와 흐름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정말 선거가 이제 4일밖에 남지 그렇죠. 않았네요. 네. 이제 4일 남지 않아서 우리도 4일 후에는 또 뭐 이 선거 결과를 가지고 네. 또 이러저러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네. 시간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우리 개표 방송은 진행하지 않는 거죠? 저기 다 예약이 돼 있었는데 KBS, MBC, 뭐 SBS가 한다고 하길래 거기서. 저희가 양보를 좀 하는 걸로 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투표가 총알보다 빠르답니다. 네, 그 유명한 미국 대통령인 링컨이 한 얘기를 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마무리 멘트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서 그러려고 했는데. 승질이 급해져가지고 네. 비례대표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비례대표요? 짧게라도. 예, 그러시죠. 비례대표 얘기를 좀 하시죠. 그 이제 비례대표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가 예전에도 있었지만 네. 처음으로 이제 준연동형이라고 예. 원래 연동형을 하고 싶었는데 연동형을 이제 거대 정당들이 너무 반대하니까 네. 이제 준연동형이라고 해서 30석만 이렇게 캡을 그렇죠. 씌워서 캡을 또 씌웠죠, 거기에. 그것도 100%다 반영해 주는 게 아니라 예. 이제 10% 50%만 반영해 주는 그랬죠. 걸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소수 정당들을 위한 거죠. 그리고 소수 정당들을 위해서 이런 제도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정당만을 위한 게 아니라 실제로 국민들을 위한 제도거든요. 그렇죠. 내가 어느 정당을 지지를 했어요. 예. 그런데 그게 5% 정도 됐어. 그 정당을 네, 지지하는. 예. 그러면 국회의원은 300명인데 그러면 15명이 15명이 돼야 되는 건데. 당연히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유럽에서 이런 연동형제로 다 하고 있는 데들은 그렇게 하죠. 그렇죠. 그래서 국회의원 정수를 그 숫자 소수점까지 맞추다 보니까 사람을 소수점으로 할 수 없어서 이제 막 늘리다 보니까 300석 이렇게 안 되고 320석, 50석 이렇게 막 늘어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 점에서는 연동형으로 가서 국민들의 지지하는 율과 표심을 제대로 그대로 반영을 해야죠. 이게 우리나라 비례대표 도입의 취지도 그렇습니다만 우리나라 지금 양당 구조가 그렇죠. 20대 때는 조금 희석화됐다가 네. 다시 이번에 21대 때 또 강화되는데 사실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40%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당이면 그렇죠. 4, 30, 120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그렇게 맞는 거죠. 30% 했다. 그러면 3, 3, 9, 90석이고 90석. 10% 그 지지를 국민 지지를 받는다. 그럼 30석을 받아야 돼요. 되는 거죠. 아마 이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한 이런 정치 이야기 이 얘기는 한번 따로 시간을 그렇죠. 갖고 저희가 꼭 한번 해야 될 것 근데 이 같습니다. 투표 전에 또 이런 일이 할지 몰라서 예, 이거를 좀 그렇습니다. 꼭 좀 하고 싶었던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선 이거를 깬 게 이제 미래통합당이죠. 예, 그건 아주 노골적으로 깼어요. 위성정당을 아예 그냥 위성정당을 아예 그냥 저는 위성정당 그런 거는 그냥 북한 뭐 독재 정권이나 한다고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던 거고. 네, 그렇죠. 정당이 몇 개 있지만 나머지는 다 뭐 또 그 집권 노동당인가요? 거기에다 위성정당이다 이렇게만 배워왔지. 네. 자유대한민국이라고 맨날 울부짖는 그런 정당에서 그렇죠. 위성정당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떳떳하게 내밀고 나갔던 게 정말 저는 가증스러웠었거든요. 오죽하면 꼼수라고 네. 하겠습니까? 꼼수 정당.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노골적인 건 아니고 이제 민주당도 나섰죠. 나서서 이제
그 노골적이진 않아요. 거기는 다른 시민사회 개혁에서도 이제 네. 포함시켜서 네. 이제 11번 이후로 이제 배치를 하면서 예. 배려를 좀 했죠. 근데 이제 거기에 정의당이 빠지고 뭐 예. 이제 녹색당 이쪽으로 한다고 그랬다가 그냥 하루아침에 또 하는 바람에 녹색당 날아가고 막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안타깝고 예.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정의당에 예. 원래는 저 비례정당 이 정당 지지율은 지금 보면 대략 5% 6% 나오는데 그렇죠. 예. 비례정당을 어디에 투표할 거냐 네. 하면은 거의 지금 뭐 10% 가까이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정의당 같은 예, 경우에는 예. 아마 이런 걸 국민들께서 현명하게 보고 계시는 게 아닌가 그렇죠.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을 아마 통합당 지지하는 사람들은 뭐 유성정당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리 가면 되는데 더불어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은 이제 나눠졌어요. 그건 세 개로 나눠진 것 같아요. 세 개로 큼직하게. 나눠졌죠. 예. 예. 더불어 시민당도 있고, 시민당이 있죠. 열린민주당이 열린민주당. 있고, 그다음에 네. 정의당으로 가시는 분들도 그렇죠. 있어요. 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진보 진영이라고 불리는 예. 그런 쪽, 민주당은 보수당이긴 하지만 네. 그런 거 다 합치면 어제 유시민 이사장은 네. 180석을 내다보셨어요. 그 180석. 범여권 네. 진보 진영. 네. 예. 이제 보통 이제 그러면 그게 이제 개헌선인데 네. 3분의 2라 개헌선은 200석이죠. 200석 3분의 2니까 3분의 이제 2니까요. 200석이죠. 그게 이제 필리버스터를 막을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예, 아하, 예. 네. 그런 선까지는 확보할 것 같다고 예감을 했어요. 예. 저도 그냥 한번 따라가 봅니다. 그 뭐 선거 결과는 이제 네. 개표 끝나야 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우리 한국 정치에서 네. 저희들이 좀 더 선진화되고 한 단계 나아가기 위해서 네. 우리가 개선해야 될 법 제도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그게 이제 한 발 한 발 차근차근 발전해 오긴 했습니다만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제 거대 양당 구조로 이제 다시 구착이 되는 것 같아서 네. 좀 안타까운 측면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역시 이제 또 국민의 선택이다. 이런 그렇죠. 점에서 존중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선거 전에 한 번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한 번 더 해보는 걸로 네, 한번 네. 기획을 한번 해보시죠. 예. 네. 그래요. 네. 자 오늘 김용환의 본보문 김용환의 본범 계속 김용환의 본범이에요. 김유정의 본범. 워낙 유명하셔가지고 제 머릿속에 아주 입력이 됐습니다. 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김유성 오염이 됐어요. 이게 금방. 자, 네. 김용환과 유성의 정치 이야기, 김유정의 본범 제 5회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희정의 봄봄 고고 싱 좋아요, 알림,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공유해 주시면 더욱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